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천자문 익히기 즐거운 시간입니다. 34일차 과정이죠. 오늘 또 어떤 글자, 자,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이제 대꾸를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꾸를 하는 거 항상 말씀드렸죠. 요거는 이제 같을 사입니다. 같을 사. 뭐뭐와 같다 또는 뭐와 같다 뭐 이런 거죠. 같을 사. 요거는 난초 난자죠. 난초 난. 난초와 같다. 요 이사자입니다. 이것 할 때 이것 디스 뭐 이런 거죠. 이 뭐와 같다. 이것 이것은 이 향기 형자입니다. 형. 예, 그러면 뭐뭐와 같다. 난초 이것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한문이라든가 지금 현재 중국어도 이런 것이 있는데 꼭 이렇게 뭐를 얘기하고 이렇게 대명사로 받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 말은 잘 없는데 그 한문이라든가 중국어에는 좀 있는 거죠. 그 중국어에도 이런 게 있어요. 타적을 그러니까 그 사람 이 사람은 뭐 그 사람은 뭐 이런 식으로 이미 현대 중국어에도 남아 있는 건데 난초 이것은 어, 이 향기라는 거죠. 향기. 난초 이것의 향기와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난초의 향기와 같고 그 다음에 이것도 같을 여자입니다. 뭐뭐와 같다 이런 거죠. 이 소나무 이것은 갈지자죠. 갈지자인데 이게 가다라는 뜻하고 그다음 뭐뭇의 그 다음엔 또 그것이란 말도 써요. 그것. 그러니까 이거는 송지성이라 그러면 소나무의 무성함과 같다 뭐 자꾸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 이 대꾸를 보자고요. 이렇게요. 요 앞에 대꾸를 보면 이게 그것인지 뭐뭇의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난초 이것의 향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대꾸가 어떻게 될까요? 소나무 그것의 무성함이라는 거죠. 이건 그것이라고 해석하는 거죠. 이게 저만 이렇게 해석해요. 이게 저는 항상 이렇게 보면은 맨날 밉상입니다. 이게 제가 해석하는 게 자꾸 이게 이제 다른 분들하고 안 맞아서 그래서 제가 조용히 이렇게 안 알리고 이렇게 그냥 소수의 사람한테만 이렇게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제 해석은 틀린 해석이고요. 다른 분들 해석이 맞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제 해석은 그냥 참고로만 해주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꾸로 이루어지면 앞에 형식 그대로 뒤에 형식도 봤거든요. 이렇게 앞에 형식도 봤고 뒤에 형식도 봤는데 이것은 난초 이것의 향기와 같고 소나무 그것의 무성함과 같다. 뭐 이렇게 해야 앞뒤 대꾸가 좀 제대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가 되지 않는가. 앞에 거는 그렇게 해석하고 뒤에 거는 소나무의로 해석해버리면 그건 좀 어폐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그냥 또 이런 게 있어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건 뭐를 얘기하는 거냐. 주어가 없잖아요. 뭐뭐은 뭐뭐와 같다 해야 되는데 뭐뭐은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이건 이 사람이 한 얘기인가 아니면은 어디에서 따온 얘기인가.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그렇잖아요. 계속 그 고사라든가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인용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럼 여기에서는 그 인용을 없애버렸겠느냐. 그냥 자기가 한 얘기겠느냐. 아니면 지금까지 33일차 과정까지 계속 그 고사를 인용했는데 여기 와서 인용을 안 했겠느냐.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 보면 효경을 인용했다 그러는데, 효경에 제가 뭐 효경을 읽어봤지만 요런 게 나오는 게 없어요. 효경에 오히려 이제 다른 쪽에 많이 나오죠. 실질적으로 그 요 난초의 향기라는 얘기는 역경에 나옵니다. 역경. 주역이죠, 주역. 주역에 보면 그 이런 얘기 나오죠. 군자라는 것은 나아가면은 벼슬 나고 물러나라면 쉬고 뭐 이렇게 한결 같아야 되고, 또 그 다음에 군자 두 사람이 모이면, 그러니까 소인배가 아니라 군자 두 사람이 모이면 마음을 합하면은 이 쇠라도 끊는다. 그때 금이라는 게 나와요. 이 쇠금자. 이거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청동 혹은 뭐 어쨌든 금붙이 이런 건데, 이 날카로움은 쇠라도 끊게 되고, 이 군자 두 사람이 마음을 합쳐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두 사람이 얘기를 하면 그 향기가 난초와 같다 해서 난초의 향기라는 말이 나와요. 뭐가? 군자의 도가 그렇다는 거죠. 군자의 덕, 그것이 바로 그렇다. 그 다음에 뒤에 부분, 이거는 이제 뭐가 나오느냐. 이렇게 논어에 보면은 항상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이걸 알아야 돼요. 또 천자문이 양나라에 있는 그 주흥사가 쓴 거라서, 주흥사는 그 양나라 이전의 문헌들만 참고를 하겠죠. 그것도 양나라 이전에 아주 그 알려진 그런 문헌들만 참고를 한다고 봤을 때, 또 그 이전의 문헌들이겠죠. 그 논어도 그 이전의 문헌이죠. 논어에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 그러면 세한 연후에,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이게 추워진 연후에야, 이게 겨울이 온 후에야, 이런 얘기죠. 안다, 뭐를 안다. 송백지, 소나무와 잣나무에 뭐를 안다. 그 후조를 안다. 이게 후가 뒤후자인데, 조가 이제 조락 그래갖고 그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안 떨어진다는 얘기죠. 안 떨어져서 한겨울에 다른 나무는 다 앙상하고 다 낙엽지고 그냥 이파리가 다 떨어져서 뭐 앙상해도, 소나무하고 잣나무는 그 이파리가 계속 이렇게 나무에 풍성하게 이렇게 있다. 요런 거를 날이 추우면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나무와 잣나무에 여기 보면 이제 무성함, 이렇게, 이거는 소나무, 그래서 소나무가 막 무성하다는 얘기라기보다는, 날이 추워졌을 때에 다른 가지는 아무것도 없지만 소나무나 잣나무 가지는 상목수기 때문에 그 추운 겨울에도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가지에 이파리가 이렇게 달려 있는 그런 거를 안다라고 해서, 사람도 이렇게 어려울 때 돼봐야 그 사람이 진정한 어떤 친구인지 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논어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군자의 덕이라는 거죠. 또는 군자의 절개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요거 두 개를 보면 이제 앞에 역경에 나와 있는 거, 난초의 향기와 같고, 그 다음에 소나무의 무성함과 같다. 뭐가? 실질적으로 이 원전에서는 군자의 덕, 군자의 절개 이런 걸 얘기하겠지만, 전체적인 어떤 이 그 천자문의 문장을 봐서 지금까지 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효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마무리를 짓는 거, 효에 대한 마무리. 그러니까 효라는 것은 이게 왜 이 형자를 썼느냐도 나중에 이제 제 형자는 좀 설명을 드릴게요. 형자는 은은히 퍼져나가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효를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난초의 향기처럼 이렇게 은은히 퍼지는 어떤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송지성이라. 그러니까 소나무처럼 이렇게 추운 겨울에도 잎이 떨어지지 않고 잎이 가지에 풍성하게 달려 있는 그런 것처럼 그런 거와 같을 것이다. 즉 힘든 세상에서도 고고하게 빛날 것이다. 이런 이거죠. 그 효자는 은은히 그런 소문은 말을 안 해도 퍼질 것이고, 남들이 다 부모를 멀리하고 이렇게 힘들다 뭐다 이렇게 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도 이 그 추운 겨울날에 소나무가 풍성한 것처럼 그 사람의 덕행은 퍼질 것이다. 이런 정도 뜻이 되겠는데요. 다시 한번 마무리로 해석을 하자면, 자, 앞에 있는 역경, 그다음 뒤에 있는 논어, 이겁니다. 난초, 이것의 향기와 같고, 소나무, 그것의 무성함과 풍성함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충분한 해석이 됐겠는데, 뭐 어찌됐든 간 저는 그 기존의 학자분들과 좀 다른 해석이기 때문에 그냥 제 해석은 틀린 해석이다 참고하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글자 한번 볼게요. 어떤 글자가 있느냐. 같을 사자입니다. 같을 사자는 요게 사람인이 있고요. 써이자가 있어요. 써이자. 뭐뭐로 뭐뭐를 가지고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이라고 써이자하고 합쳐서 뭐뭐와 같다 뭐 이렇게 됐는데, 사람이 뭐뭐로써 그런 해석이라기보다는 여기 갑본문에 보면은 요게 이제 사람인이라고 했는데, 이게 나중에 가서 사람으로 이게 사람인이라는 게 이게 이제 원래 뒤에 있었죠. 이렇게 이거를 사람인으로 만들었는데, 요 써이자는 뭐 이렇게 수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두 개 다 뭐냐 그러면, 얘는 삽이고요. 얘는 이렇게 그 삽하고 농기구에 쓰는 이렇게 갈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돼 갖고요. 이렇게 돼 있는 갈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벌초할 때도 이게 좀 많이 쓰는데, 지금 현재도 갈퀴를 써요. 그래서 요거는 삽을 얘기하고 요거는 갈퀴를 얘기하는데, 같을 사라는 얘기는 뭐냐면 삽이나 갈퀴나 비슷하다, 같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걸 닮을 사자라고도 해요. 닮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리고 이거를 수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저가 뭐뭐로써, 이게 써이자가 뭐뭐로써라는 얘기거든요. 뭐뭐로써, 또는 뭐뭐슬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뭐슬 가지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즉 아주 강하게 나오는 얘기가 도구를 얘기해요. 도구. 그래서 수저를 가지고 밥을 먹는다 이러는데, 어떤 농기구는 이런 농기구로서 이렇게 땅을 파고 일을 하고 어떤 그런 부분이 되겠죠. 이게 농기구. 이것도 갈퀴. 이것도 농기구죠. 이런 게 농기구들이 도구죠. 뭐뭐로써 이 말이 되는 거고, 또 같을 사 농기구들은 서로 닮았다 이거예요. 닮았다. 이렇게 해서 같을 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글자 볼게요. 난초란 자입니다. 이 가로막을 난이 먼저 있죠. 이렇게 가로막다. 얘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얘. 자루라는 뜻이에요. 자루. 이게 그 자루 안에 이렇게 뭐 있는 뭘 묶은 거죠. 이렇게 가운데 있는 내용물을, 여기 가운데 내용물이 있죠.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묶은 거죠. 자루라는 얘기죠. 이런 자루를 갖다가 요 문 가운데에 탁 놔서 이거를 가로막았다는 거죠. 이렇게 가로막았다. 그러면
왜 란자 중에 이게 자 풀이에요? 이건 뜻 이게 이제 부수죠. 그 왜 하필이면은 이건 발음으로 쓰였어요. 란자는. 근데 왜 란 중에 이 가로막을 란자를 썼겠느냐?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로막다라는 얘기는 자 난이라는 게 그래요. 난이 얘가 난초를 좀 뭐 키워보신 분들은 좀 이렇게 아시겠지만 난초를 키울 때는요 얘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 공기도 제가 한때는 진짜 난에 미쳐갖고 전국을 난초가 우리나라에서 난이 제일 많이 나는 동네가 이 전라도죠. 근데 이 전라도에서도 높은 데는 안 나요. 이게 야산, 그 동네 언덕 이런 데에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특히 제일 많이 갔던 데가 고창, 뭐 이런 장성, 뭐 이런 데를 많이 갔죠. 매일 시간만 나면 이 난 캐러 갔었는데, 그래서 그 예전에 삼반이라고 삼반 이런 난을 많이 캤죠 제가. 삼반을 한번 캤는데 3번이 한 번 딱 했는데 한 번은 이제 20쪽짜리를 캔 거예요. 20쪽짜리. 20쪽짜리 3반을 하나 딱 했는데 그때 당시 3반을 갖다가 그 난가게에 갖다 주면 한쪽에 2만 원을 줬어. 2만 원. 한쪽에 2만 원을 줬는데 딱 캐는데 20쪽짜리 캐니까 얼마입니까? 40만 원이잖아요. 아유 완전히 그냥 놀래갖고 그래갖고 그 난 캐는 자리에서 막 신봤다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난을 갖다가 이렇게 캐고 이게 절하고 이렇게 신문지에 잘 이렇게 하고 와서 팔아서 술 한잔 잘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지만 어쨌든 이 난은 저는 왜 그냥 캐서 잘 안 갖고 자꾸 팔아버렸냐면 관리할 자신이 없던 거예요. 이 관리가 이게 보통 이게 심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게 웬만하면 툭툭 죽어버리고 이게 참 물 많이 줘도 죽어버리고요. 이렇게 햇빛 잘 안 들어도 죽어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햇빛 너무 많이 들어도 죽어버리고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어떤 그게 난인데 그 뭐냐 그러면 나는 그 우리 일단은 좀 형이 사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이게 얘를 키우려면은 우리의 상당히 많은 것을 그 앞을 가로막죠. 얘 엄청 신경을 많이 써야 되니까. 그다음에 형이 화학적으로 실질적으로 보자 그러면 얘 난을 키우는 화분이라든가 이게 여기 난을 키운다 그러면 이게 이제 난이에요. 이렇게 난초가 이렇게 됐다. 그럼 얘를 갖다가 그 가장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물건처럼 이렇게 막 처박아 두면은 얘는 이제 망하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이렇게 갖다 놔야죠. 그 다른 무엇들을 다 가로막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경을 되게 많이 써야 된다. 근데 이제 어찌됐든 얘가 참 좋은 거는 이제 나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화예란, 하나는 여배란 그래갖고 하나는 꽃을 보는 난이 있고 이렇게 이파리를 보는 난이 있는데 저는 잎을 보는 난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꽃을 피우기가 힘들어요. 이 난에서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꽃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는 게 이 난 자체가 엄청 힘들어요. 이거를 이게 쉽게 이 꽃대가 올라오지가 않아요. 내가 몇 편 키우다가 이거 나는 이게 선비가 아닌가 보다. 이게 난을 키울 만한 그건 아니구나 해서 남들이 키운 난을 보고 자연에서 그냥 난을 보고 감상하는 어떤 그런 걸로 만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화예란과 여배란 게 저는 이제 이파리를 보는 난을 좋아했죠. 그래서 이 꽃을 보는 그걸 화예란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게 난이라는 것은 그렇다는 거죠. 많은 것을 가로막는다는 거죠. 그래서 가로막을 난자를 이제 발음으로도 쓰고 어느 정도 뜻으로도 썼습니다. 가로막을 나는 이렇게 가운데에 자루가 있다. 이걸 명심해 주시고요. 자, 난초란이었습니다.
이 사자입니다. 이것이라는 뜻이죠. 이것이라는 뜻인데 요게 기자인데 요거는 그라는 뜻이에요. 그 기자죠. 또 그라는 게 요것도 그라는 뜻으로 써요. 갈지자도 이것도 그라는 뜻으로 씁니다. 요것도 그라는 뜻으로 써요. 요거는 뭐 대나무 광주리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대나무 광주리라기보다는 요 가운데는 채 거르는 거고요. 지금도 이제 이 노동 현장에서 쓰이는데 양쪽에서 이렇게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손잡이에요, 이거. 양쪽에서 이렇게 잡고 가운데서 이제 채 거르는 건데 이게 뭐를 흙이라든가 이런 걸 놓고 이렇게 흔들면 이렇게 이제 채걸음이 돼 갖고 밑으로 고운 이 입자들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노동 현장에도 쓰이고 또 여러 가지 현장에서 쓰입니다. 그 다음엔 여기 도끼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어떤 이런 그 노동 도구죠. 근데 이 채걸음은 이 채 가운데 채를 뭐로 만드느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대나무로 만드는 거죠. 대나무 광주리를 나왔는데, 근데 이제 대나무로 만드는데 대나무를 이렇게 세로 가로 이렇게 만들려면 얘를 어떻게 했습니까? 쪼개야겠죠. 이런 도끼 같은 걸로. 그래서 이 사의 원래 뜻이 뭐냐 그러면 원래 뜻이 쪼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쪼개다라는 걸로 써요. 이 사자를. 대나무를 쪼개다라는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얘를 만들려면 대나무를 쪼개야 되니까. 그래서 원래 쪼개다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욕하는 걸로 쓰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확 쪼개버린다. 이게 제주도 말로 벌러버린다. 뭐 이런 건데 그게 너 이것처럼 쪼개버린다. 이 대나무처럼 쪼개버린다. 딱 대나무로 만들어진 뭐 광주리든 뭐 이런 도구든 야 너 여기 꼬여진 이 대나무처럼 너 확 쪼개질래? 쪼개버린다.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사자 이 대나무 요런 걸 이 쪼개진 대나무 요런 걸로 이제 쓰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쪼개다라는 뜻은 지금도 쓰입니다. 근데 쪼개다라는 것보다 이것이라는 말이 좀 더 쓰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쪼갤 사가 이 사자로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자였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향기영자. 향기영자는 이렇게 인터넷에서 자료가 없어갖고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자, 향기영자를 이렇게 나눠보게 되면요. 요거는 향기 향자입니다. 이게 여기 벼화자가 있죠. 이게 벼화자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 밑에 밥그릇이 있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향기 향자예요. 향기 향자는 향기라는 얘기인데 요거는 이제 밥그릇에서 이게 밥 냄새가 솔솔 풍겨오는 요게 이제 요걸 이제 향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들을 성자인데 이렇게 들을 성자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게 저번에 얘기했죠. 이 석경을 채를 가지고 석경을 땡 울리는 그래서 은은히 소리가 펴져나가는 이 들을 청자인데 요 밑에 있는 귀자가 생략이 돼요. 그리고 이 밑에 향기 향자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요게 향기 향자죠. 그럼 이게 소리가 퍼져나가는 것처럼 향기가 퍼져나가는 거다. 그래서 이게 은은한 향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확 꾸는 화려한 향기가 아니고 은은히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향기를 이 향이라고 합니다. 향기향. 그러니까 향기향보다 약간 더 세분화된 향기 중에서 은은히 퍼져나가서 멀리까지 이렇게 맡을 수 있는 그런 향기를 향이라고 한다. 향기 향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요, 같을 여자죠. 아까 같을 사라고 되어 있는데,
사하고 여하고 차이점 뭐냐면 비슷해요. 같을 여는 같다는 얘기고 같을 사는 좀 닮다는 얘기죠.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같다라는 얘기 뭐냐면 이게 그 갑골문을 보게 되면 여기 입구가 앞에 있어요. 이게 그 나중에 우리가 요 해서가 돼서 입구가 뒤에 있지만 여기 보면 입구가 앞에 있죠. 즉 원래는 이렇게 입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성이 나오는 거였는데 요게 뒤로 가서 지금은 여성이 먼저 나오고 입구가 나중에 나와서 같을 여가 됐다. 즉 여성이 먼저가 아니고 원래는 말이 먼저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라는 거는 발음으로 쓰였겠죠. 그래서 이건 뜻입니다. 말이 같다는 얘기죠, 말이. 근데 왜 이 여성이라는 어떤 여라는 거를 이제 발음으로 썼느냐? 물론 이제 그냥 발음이, 여라는 것이 뭐 여자 여 말고는 없었겠느냐? 있었겠죠. 그래도 이렇게 여자 여를 발음으로 갖다 놓은 거는, 알겠죠? 이 신동윤 선생님이 이제 설명하기는 남자가 말을 하면 여자가 따라와야 된다. 그래서 같다. 뭐 이런 얘기라고 했는데, 근데 그건 너무 그럼 가부장 중심적인 어떤 그런 얘기고요. 오히려 이 갑골문 시대 때는요, 저는 완전히 180도로 봅니다. 이때는 모계 사회였어요. 모계 사회. 왜냐면 한자에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한자에는 한두 글자가 아니에요. 모계 사회를 반영하고 여성의 권위가 셌다는 것을 반영하는 그런 글자가 한두 글자가 아닙니다. 그럼 사람이 성씨도 오죽하면 어떤 여자 앞에서 태어났는가, 이게 성씨예요. 이게 성입니다. 성. 너 성이 뭐냐 했을 때 왜 남자 성이 아니고 여자 성을 여자한테서 나왔는가? 모계를 따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이것도 같을 여라는 거는 바로 뭐 남자가 말을 해서 여자가 따라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자, 말을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여성이 따라가는 말이 아니라 여성 자체가 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이 하는 말과 여성이 하는 말이 똑같다. 그러니까 여자 말을 따라라. 그런 얘기입니다. 같을 여가 보게 되면은 뭐뭐와 같다 이런 그게 지금 현재로도 이렇게 쓰기로 루라는 말로 쓰이는데, 그 발음 자체가 보게 되면 그 여라는 말이 물론 여자라는 뜻도 이렇게 있겠지만 여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 자체가 어떤 하늘의 뜻, 그 다음에 이 위의 말, 아버지의 말, 이런 거와 같다는 뜻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자 말을 따르면 손해가 없다. 근데 이게 조선시대에 와서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이렇게 변질이 돼버려요. 조선시대 때도 16세기 중반까지는요, 여성의 권위가 굉장히 셌습니다. 이거 이후에 성리학이 이상하게 변해갖고 여자는 사람 취급을 안 했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좀 한자를 가르치는 분들도 좀 많이 변해야 된다. 이것은 남자란 말이 어디 나와요, 이게? 이 글자에 보면 남자라는 말이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언뜻 보게 되면 여성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이 글자 그대로. 이게 어떻게 여성 비하의 이 글이 있습니까? 자, 입구에서 나오는 말이다. 이거 말은 말인데 어떻게 여성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다.
근데 이게 이제 순서가 바뀌었죠. 바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뭐와 같다. 하늘의 말과 같다. 같을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을 그래요. 제가 이제 좀 이상하게 해석하는 것 같지만 저 나름대로 이제 공부한 해석이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참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소나무 송. 뭐뭐와 같다라는 얘기죠. 여가 뭐와 같다? 소나무가 그 다음 나오는데, 소나무 같은 경우에 나무가 있어요. 이렇게 나무. 그럼 오른쪽에 있는 공자인데 이게 이제 사과를 이제 쪼개는 거죠. 쪼갠다. 이렇게 이제 입을 나는데 말을 하는 거야. 이게 야 이렇게 공평하게 쪼개서 나눈다 할 때 이 공짜라는 거는 공평하게 나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공평하게 나눈다. 발음으로 쓰였겠죠. 그게 소나무. 소나무가 왜 공평하게 나누는 이 발음이 다른 발음이 아니라 왜 공평하다는 어떤 이런 걸로 소나무가 쓰였겠느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소나무가 건축 자재로 쓰이죠. 왜 건축자로 쓰냐면 이 소나무가 병충해에도 강하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상당한, 그래서 지금도 소나무가 건축재료로 쓰이잖아요. 옛날에도 그랬다는 거죠. 나무가 워낙 좋으니까 좀 더 잘 안 먹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귀했습니다. 귀해갖고 이 공평하게 나눠야만 됐어요. 그런 공평하게 나누는 나무를 이게 송이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뜻은 뭐냐 그러면 이 소나무라는 자체의 특성을 보면 어디든 자라요. 얘가. 그 척박한 환경에서요 제일 먼저 자라는 나무가 소나무입니다. 소나무가 자라서 그 땅을 바꿔놔요. 그러면 다른 나무들이 그 소나무가 바꿔놓은 땅에 와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즉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요 어디든지 가리지 않고 골고루 다 자라요. 그래서 이건 공평하다는 뜻이지만 골고루 다 자란다 그래갖고 골고루 다 자라게 하는 이 소나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나무는 살아서도 그렇고 죽어서 건축자재로 쓸 때도 그렇고 상당히 인간에게 유익함을 주는 그런 나무가 되겠습니다. 심지어 소나무가 흘리는 송진까지도 굉장한 귀한 도움이 되는 거죠. 이 소나무는 살아서든 죽어서든 참 어찌 보면 고생을 많이 하는 그런 나무가 되겠습니다. 소나무 송자에 공자가 들어있다는 것도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거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갈지자죠. 갈지자는 아까 크게 제가 이제 세 가지 뜻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가다. 두 번째는 뭐뭐의. 그 다음 세 번째는 그것.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라는 거는 이 논어에 보면은요, 논어 하기편에 맨 처음에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 그러면 하기 시습지 이런 얘기 나와요. 배우고 학 and 시습지 그것을 늘 익히면 이런 얘기죠. 시시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때도 이게 이 지라는 것이 그것이라는 것으로 논어 때부터 사용이 됐다는 거죠. 춘추 시대 때부터 이 그것이라는 의미로 대명사로 아주 옛날부터 사용이 됐다. 가다. 그럼 가다라는 걸 볼게요. 왜 가다냐? 여기 땅이 있죠. 땅에 발자국을 찍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발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엄지발가락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땅 위에 발자국을 찍으면서 간다는 뜻으로서 갈지. 그 다음에 나머지 뜻은 파생됐는데 그것이라는 얘기는 땅에 발자국을 찍으면서 가는 그곳을 나타내는 거였는데 나중에 그것까지 됐죠. 뭐뭐의란 얘기도 내가 가는 곳의, 내가 가는 곳에
뭐 이런 거 하다가 나중에는 뭐뭐의로 파생이 되게 됩니다. 자, 갈지자였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담을 성자. 이 담다라는 얘기인데 원래 또 풍성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요 밑에 이제 그릇이 보이죠, 그릇. 여기에 보게 되면은 여기 그릇에 요게 이제 지금은 사라졌는데 이게 그 아주 풍성한 재물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릇에. 그러면 얘는 이제 이룰 성자죠. 무력으로 이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기를 나타냅니다. 무기. 정복했다는 거죠. 이룰 성자. 자, 그릇은 여기도 보면 이게 제기를 나타낸 제기. 이제 요렇게 되는 거는 이 피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제기라는 증거예요. 피라는 것 자체도 그 제사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싸워서 이기는 걸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나왔지만 요거는 이제 좀 순환을 하기 위해서 밥을 올려놨는데 밥이라기보다는 이게 일종의 그 고기 짐승의 고기를 잡았겠죠. 이렇게 솔직히 그 군인들이 이제 죽으러 가는데 싸우러 가는데 밥 한 그릇 올려놓고 이걸 나눠서 이렇게 먹고 싸우러 가 조금 애매하잖아요. 이게 여기도 갑곤물도 보면 이제 피 흘리는 게 나오기 때문에 고기가 맞을 것이다. 근데 어쨌든 이게 이룰성이 싸워서 이기는 거랬죠. 싸워서 이기게 해주십시오라고 제사 드리는 거예요. 즉 이 부분에는 진짜 이 그릇에 이러한 그 어떤 제사밥을 담을 수도 있겠지만 뭘 담았느냐? 기원을 담았다는 것도 있죠. 싸워서 이기게 해달라라는 기원 이런 걸 담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담을성. 그 다음에 이게 나중에 가서 이제 풍성하다. 그냥 담아야겠냐? 아주 풍성하게 담아. 기원이라고 해도 기원을 풍성하게 담아야겠죠. 이렇게. 그게 바로 담을 성자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8글자가 이제 끝나게 됐는데요. 한 글자씩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가틀사 난초란 이사 향기형 가틀여 소나무 송 갈시 다물성. 네.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나게 됐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제가 상당히 이번 강의를 찍으면서 주저주저 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이게 또 계속 연속으로 다른 학자들 해석하고 제가 다른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한두 분 제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다 또 도망가 버릴까봐 어떡할까 하다가 여전히 그냥 제가 그냥 제 강의를 했습니다. 뭐 도망간다면 뭐 가버린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겸허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제 공부가 짧고 다른 분들은 공부가 깊은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맞을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어떤 이런 걸 갖다 그대로 또 강의하긴 또 그래요. 그냥 내가 작든 크든 내가 나름대로 공부하고 준비한 걸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게 그게 맞지 않는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그게 뭐냐? 자, 이런 거죠. 산은 뭐뭐와 같다. 이 대꾸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앞뒤의 형식이 같아야 돼요. 뭐뭐와 같다. 난초 이것의 향기와 같다. 그 다음에 뭐뭐와 같다는 거냐. 소나무 그것의 풍성함과 같다. 이런 얘기죠. 즉 이것은 이것, 이것은 그것 이렇게 썼지. 이거 뭡니까? 그 소나무 이것은 뭐뭐의 다들 이렇게 해석하죠. 소나무의 풍성함과 같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것보다는 이 사라는 글자와 대꾸가 돼서 이건 그것이라는 걸로 사용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은 되고요. 한번 그거 생각하면서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란
사형이요. 이렇게 읽으면은 조금 뭡니까? 음, 그 약간 좀 의미를 좀 이렇게 배제하는 그런 독이 되겠죠. 이걸 읽을 때는 란사형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송지성이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란사형이요. 송지성이라. 그러면 사란사형이요. 송지성이라. 사란사성형이요. 송지성이라. 사란사형이요. 송지성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운율을 붙여가면서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요. 사란사형이요. 송지성이라. 난초의 난초 그 이것의 그러니까 이사자니까 난초 이것의 향기와 같으며 소나무 그것의 풍성함과 같으니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은 아주 깔끔한 그런 해석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제 강의를 들어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35일차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